상해를 아는 언니들, 중국을 아는 언니들, 애터미를 아는 언니들, 중국 애터미를 아는 언니들, 아는 언니들이에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업 설명회 할 때 꼭 해야 될 거 4가지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사업 설명하면은 일단은 회사 소개가 가장 중요하니까 회사 소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제품 나누는 거, 그리고 보상 플랜, 그리고 우리가 비전. 나중에 비전 제시하는 거, 이 4가지를 하는데 중국에서는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꼭 해야 되는 게 이제 중국 사업 설명회 할 때는 조직도 계보도 전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계보도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굉장히 중요한 교육 스케줄 중에 하나가 됐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회원하고 경서상하고 나뉜다는 어떤 그런 정확한 분계 좀 없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뭐 회원이 됐건 아니면 경서상이 됐건 다 이걸 했는데 실제로 회원분들은 관심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실 사업자분들, 중국에서는 경서상이라고 표현하는 경서상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은 사업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조직을 잘 펼쳐나가는지에 대해서 꼭 교육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사업 설명회가 이제 경소상만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소비자하고 뭐 이렇게 다 섞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먼저 해야 되죠. 그렇죠. 이제 사업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 설명회 조직도를 이제 이렇게 어떻게 가입을 시켜 나가는지 그 순서와 그거를 자세하게 알려드린다. 그래서 이제. 사업 설명을 하실 때는 처음에는 보통 하시던 대로 하시고 이제 우리가 중간에 쉬는 시간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쉬는 시간 지나고 나면 정말 사업자분들만 남으세요. 그때 따로 조직도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가는지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이제 조직도 할 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애터미를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뭐죠? 명단 작성. 그쵸. 명단 작성. 명단 작성. 그 명단 작성은 일단은 이 사업을 할 사람 안 할 사람 이제 스스로 예단하지 말고, 이제 회장님이 맨날 예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예단하지 말고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양치질을 하는 모든 사람은 이제 다 작성을 해보는 거죠. 우리 경험에 의해서 보면 2년 전부터 저희가 애터미 시작했지만 작년에 명단 다 작성하고 이분은 하실 분이다, 끝까지 나랑 가실 분이다, 이런 분부터 시작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분 누구 한 분 이제 쫙 해서 명단 작성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명단에 계시던 분의 70%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단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이분은 사업을 되게 잘하실 것 같아, 이분은 일반 소비자도 안 하실 것 같아, 그 예단은 정말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명단, 내가 아는 모든 분, 말씀하신 대로 양치질하는 모든 분은 다 일단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핸드폰을 쫙 펼쳐놓고 모든 사람을 다 적는 거예요. 물론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가리지 않고 다 적은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 뭘 해야 되죠? 아니,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중국 친구, 우리 그 친구가 앉아가지고 우리 점심 먹는데 그러더라고. 자기 배 안 몇 시간 고프다고. 그래서 우리 뭐 옆에서 식사하라고 하더니 본인은 이제 명단을 적기 시작하는데 A4 용지를 갖다 쫙 써내려가는데 한 1시간 반? 우리 밥 먹는 2시간 정도 내내 쓴것 같아요. 이름만 이제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명단은 일단 모든 사람들을 다 쓰시되 분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 다 뭐 우리가 아는 사람이 친구도 있지만은 뭐 회사 동시 뭐라 그러죠? 회사 동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친척 중국어가 먼저 튀어나오다 보니까 이게 늘 한국말이 어려워요. 친척 해가지고 아무튼 다 뭐 취미생활이 됐건 종교 활동이 됐건 모든 것들에 내가 아는 분들을 일단 다 써내려가고 그 써내려간 분들을 갖다가 또 분류 작업을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류 작업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 근데 가족은 이제 결혼을 하셨으면 저 같으면 이제 친정, 시댁 이렇게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초, 중, 고, 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를 이제 분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친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고향 친구, 사회 친구 이렇게 분리를 하셔도 되고, 뭐 이제 뭐 취미 생활을 뭐 동호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만난 그런 친구 또 분류하시면 좋고, 또 종교 생활을 통해서 만난 이제 그 친구도 분류하시면 좋고, 저는 이제 교회를 중간에 옮겨가지고 제가 왼쪽은 뭐 어느 A 교회, 뭐 오른쪽은 B 교회 이렇게 또 분리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저희 중국 파트너는 보니까 최근에 요가를 시작했더라고요. 그 요가에서 만난 그 친구들을 갖다가 나누는데 요가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의 공동체로서 그냥 하나에 다 묶어버리니까는 또 그 안에서 금방 또 애터미가 잘 좀 확산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류 작업이 중요하죠. 맞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명단을 분류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게 이제 명단 분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왼쪽에 가입을 시킬 것인가, 오른쪽에 가입을 시킬 것인가는 본인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근데- 예를 들어볼까요? 네네네. 저는 상해에 거주한 지 지금 18년 됐잖아요. 그래서 좌측, 우측을 일단 나누는데 상해에서 살더라도 내가 상해에서 왜냐면 상해 사람, 상해에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8년을 살았으니까 상해 지인이 대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쪽에 다 넣어버리면은 한쪽이 또 너무 약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여기서 중간에 좀 나눴던 것 같아요. 사업하면서 만나셨던 분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중국이 땅이 크니까 이제 북쪽하고 남쪽하고 나눈다든지 아니면 화동, 또 동북 이런 식으로 나눈다든지 해서 나누는 이 분리 선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건지 잘 생각을 하시고서 나누는 게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저희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스폰서랑 같이 키우는 뎁스는 상해에 있는 사업자 위주로 그리고 공동 오른쪽은 라인은? 이제 뭐 소비자 위주의 뭐 가족 위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맞아요. 했고 뎁스가 튼튼하게 자라고 나서는 일단은 이제 자기의 소그룹을 이제 열심히 또 이제 키워 나갔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저희가 이제 문제점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ABC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다 서로 아는 사이야. 친해. 그래서 상해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그쵸. 좁잖아요. 이 네네네. 사회가. 네네네. 그랬을 때 이 세 사람을 어디에 넣을 것인가 이거를 이제 저는 교육할 때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럼 파트너 사장님들이 좌에다 넣을래요? A, B, C를 우에다 넣을래요? 뭐 A를 좌에, 뭐 B를 우에. 그러면 C를 어디다 넣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C를 A 밑에 넣어요. 뭐 B 밑에 B 옆에 넣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A, B, C 세 사람이 A하고 B하고 C하고 셋도 다 알아. 그럼 우리 넷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제가 그쵸. 먼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세 분들 갖다가 한 그룹에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좌측에 A, B, C를 다 넣던지 우측에 A, B, C를 다 넣던지 그렇죠. 하는데 당연히 한 줄 라인에 넣는 거죠. 그쵸, 왜냐면 우리가 애터미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내 본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두 줄 하는 거잖아요. 두 줄. 그래서 좌측에 넣던 우측에 넣던 일렬로 세워서 넣는 게 그쵸.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한 가지 팁이 뭐냐면 A, B, C 셋 중에 그러면 누구를 제일 먼저 그렇죠. 넣을까요? 그렇죠. 네, 누구를 제일 먼저 넣어야 돼요? 아니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일단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 이 말이 표현이 뭐냐면 인맥면이라든지 아니면 성격에서 이제 활달하고 조금 소극적이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좀 그냥 일반 소비자 정도 할 사람을 위에다 먼저 넣는다. 왜냐면 밑에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지 이 사람이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위에 사람도 같이 수익을 나눌 수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러신 계시더라고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맞아요. 나는 일반적으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능력도 없고 애터미에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 사람을 바로 내 밑에 넣었어. 맞아. 그리고 그런 그 사람도 밑에 있죠. 좀 능력 있는 사람을 넣겠다라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사업하기 조금 힘듭니다. 그래요, 맞아요. 일단은 먼저 가입시키는 분은 제가 봐서는 다른 거 다 저기 둘째치고 우리가 보통 이제 플러스 영양제적 능량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사업적으로 일단 관심도 많아야 되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어디서나 이렇게 좀 리더십도 있어서 내가 이 일을 주동적으로 막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위에 계셔야지 밑에 있는 왜냐하면 위에 계신 분들이 리더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리더 역할을 하실 때 밑에 있는 파트너들을 잘 인도해서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웬만하면은 그렇게 능력 있는 능력 분은 있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거는 어떤 뭐 인맥이 많거나 뭐 그런 이런 거 게 아니에요. 아니고요. 어떤 성격이 좀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조금 이제 애터미를 좀 사랑할 것 같은 잘할 것 같은 이런 그렇죠. 주관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런 사람을 먼저 위에다 넣고 그 밑에는 이제 소비자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일단은 사업하실 분들이 위에 계시면 밑에 소비자분들이 계셔도 우리가 지금 요즘 다 단체 방에서 운영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주도적으로 리더가 되실 그분들이 거기서 계속 제품도 나눠주고 그리고 사업적인 얘기도 나눠줘야지만 영향력들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밑으로는 소비자들이 많이 들어가면은 이 그룹 자체가 조금 더 힘이 생기겠죠. 그쵸. 아무래도 능력 있는 사람이 위에 있으면 그 팀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 단체방에서 몇백 명이 있지만은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몇 분 리더예요. 맞아요. 다 나와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좋은 자료라든지 그리고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 애터미에 관해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공유해 주시고 뭔가를 갖다 힘을 주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분들은 그 몇 분의 리더가 하기 때문에 리더가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내 밑에 일도 안 하는 엄마를 넣고 또 그 옆에 또 동생을 넣고 이런 식으로 가입시키지 마세요. 그러면은
나오면 조직은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저희 이제 지난번에 이제 파트너 사장님이 경로상까지 다 신청을 했는데 오른쪽이 한 명도 가입을 안 시켰어. 그래서 제가 이제 미팅을 하다가 왜 오른쪽이 한 명도 가입을 안 시켰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능력자를 위에다가 넣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능력자를 못 찾아서 오른쪽에 가입을 못 시켰다는 너무 강조하셨나 거예요. 본데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찾아질 때까지 누군가 가입을 시켜 나가면서 능력자가 나오면 그때 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동시에 어느 날 셋 중에 누구를 넣어야 되지? 라고 이제 결정을 할 경우에는 능력자가 위에 있다는 게 좋은 뜻이고요. 전혀 능력자가 나타날 때까지 아무도 가입 안 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팀이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지만은 어느 날 리더가 이 일을 갖다가 놔버렸을 때 일을 이제 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기에는 되게 이렇게 튼튼한 것 같았지만 무너지는 건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있는 상태에서 ABC가 동시에 있다고 한다면 누굴 먼저 가입시키냐 그렇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BC가 가입을 됐고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 사람의 파트너의 오른쪽에 사람을 가입시켜주지는 않는다. 요것도 이제 명심하셨으면 이거 되게 좋겠어요.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 팀에서 이런 일이 지금 여러 곳에서 여러 라인에서 그런 일이 그쵸, 생겼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A가 가입을 했는데 A가 되게 바빠. 부업자인 거죠. 바쁜데 경수상도 신청을 했어. 보니까 A가 돈만 조금 되기 시작하면 될 것 같으니까는 그 위에 있는 스폰서가 A의 오른쪽에다가 사람을 가입시켜 주는 거예요. 가입시켜 줘서 이 친구가 돈을 받을 때까지 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걸 할 거야? A가 스스로 깨닫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위에 스폰서가 나한테 사람을 붙여줬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하면은 그 팀이 살 수도 있지만 A는 그냥 나한테 사람을 붙여줬어? 그래도 안 해. 그러면 A 밑에 가입시킨 그 조직까지 같이 무너집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스폰서가 가입시켜준 스폰서가 A 우측 라인에 가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 A 우측에 계신 그분은 또 양쪽 라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이라는 게 시간, 에너지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룰을 딱 갖추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좌측에 한 줄, 우측에 한 줄, 이 메인 라인을 듣고 공통 라인을 잡고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게 맞고 그 누구의 지인의 우측의 우측 이쪽은 각자 내가 그 일을 해봐야지만 그 일이 복제가 되고 우리 파트너들도 그걸 받아서 일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런 걸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각 라인에 왼쪽에 경수상 2명, 오른쪽에 경수상 2명을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럼요. 소비자만 있으면 직급 못 갑니다. 어떻게 해서 뭐 판매사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위에 팀장부터는 팀을 육성하는 거잖아요. 리더를 발굴해내는 작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소상을 키워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한국에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사업 설명을 들을 때는 일단 뎁스를 깊게 내려가라라고 이제 스폰서님들이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요거는 중국 사람들한테 요게 굉장히 조금 이렇게 반감 같은 걸 어려울 수가 있죠. 네, 네. 왜냐하면 한쪽을 한다는 그 말은 그동안은 수입이 없다는 소리인데 우리가 한쪽 라인 키우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한쪽만 깊이 해서 물론 이건 팀마다 아니면 맞아요. 어떤 이제 리더들의 생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한쪽을 꾸준히 해서 나중에 이제 더 다른 한쪽을 했을 때 안정되게 소라인을 발전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중국에서 너무 수입이 안 되는 기간이 길어져 버리면 중국 친구들이 놔버린다는 그쵸, 거죠. 떠나죠. 파트너들이 일을 야 뭐야 했더니 돈이 안 돼, 나 못하겠다 하고 그렇게까지 될 때까지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좌우가 이렇게 균형 있게 발전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왜냐면 내가 지금은 소실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대소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내는 것이 또 속도가 나기 때문에 소라인에서 했을 때 어느 날 이가 소가 대로 변했을 때 내가 또 소라인 가서 열심히 내서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양쪽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뎁스를 깊게 키우는 것도 굉장히 맞는 말이기도 하고 중요하고 뎁스가 깊으면 조직은 또 안 무너지거든요. 언젠간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언젠간 하면 된다는 게 한국에서는 통해요. 왜냐면 가입과 동시에 소비자이고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데 중국에서는 이게 안 통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경소상 어렵게 신청했어. 그렇죠. 신청해서 이게 사업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몇 달 했는데 돈이 안 돼. 그러면 이제 견디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희는 한 달 지냈는데 반드시, 벌써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쵸. 뭐야, 나 이거 했는데 한 달 했는데 나 열심히 했는데 왜 돈이 이렇게 안 나오지? 이러면 조금 정서적으로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수입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얼마라도 받을 수 있게 그거를 빨리 수입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중국도 추천인 코드가 없이 가입이 가능하죠. 그럼요. 그렇죠? 중국은 그냥 본인이 직접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리크루팅을 했을 때 아니면 내 지인이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 꼭 추천인 번호를 정확하게 주고 가입한 다음에도 가입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가끔은 잘 줬다고 주고 그 사람 잘 한다고 했는데 오류가 나거나 잘못돼가지고 다른 데 가 있거나 그쵸. 아니면은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가 한 코드인 거는 중국도 맞는데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색이 있어요. 저희 팀은 부부가 다 등록을 해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한테 아니 왜 부부는 한 코드밖에 안 된다. 같이 이렇게 다 등록을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중국은 약간 좀 한국보다 어떤 이혼율인지 아니면은 코드를 달리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거는 남편 거고 내 건 내 거지 왜 내가 남편 거를 써?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등록을 해서 경소상은 한 분만 가능하고 한 분은 그냥 소비 그냥 자기가 들어가서 이제 필요한 거 사서 쓰는 소비자 그 개념으로 하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래를 대비한다? 약간 이름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 코드라고 제가 계속 강조는 하는데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중경팀 같은 경우도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가입했는데 굳이 아내분께서 가입을 하는 거여서 한 코드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랬더니 돈 쓰는 거 남편이 간섭하는 거 싫다 이거죠. 나 한국 화장품 내 마음대로 사서 쓰고 싶은데 남편 그 인증이 날아가잖아요. 핸드폰으로 인증이 인증번호 가다 보니까 내가 왜 매번 남편이 내가 뭐 사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아마 소비를 자유롭게 하고 싶은 그 욕구도 맞아요. 들어있지 않나 그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 생각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양쪽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간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대소가 언제든지 바뀐다. 요거도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스폰서는 대소 어디에서 일을 해야 될까요? 직계 스폰서.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좌우로 바라봤을 때는 소라인에서 일을 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라인을 어느 정도 키워놔서 얘가 좀 잘 되고 있을 때 얼른 또 가서 소라인 가서 일을 하죠. 그래서 소라인에서 또 일을 하다 보면 얘가 또 어느 날 대라인이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럼 또 내가 소라인 가서 열심히 해서 일을 하면 되고. 근데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 내가 우리 파트너의 우측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두 라인, 이 메인 라인에서 일을 한다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항상 이제 마무리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온팽이 하나 가입시켜 놓고 그 사람 이용해서 돈 벌 생각하지 마라. 항상 이런 말을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파트너 입장에서도 파트너가 스폰서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서 나 때문에 돈을 버는데 그 스폰서는 아무것도 안 해. 그거 정말 이용당하는 느낌이고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요. 열심히 해서 일을 잘하고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같이 그러니까 합심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 그걸로 인해서 그게 복제가 되고 그게 배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파트너의 성공이 그렇죠. 나의 성공이다. 맞아요. 파트너가 성장하면 나도 동반 성장이 되어가는 게 맞는 거지. 내가 빨리 가고 싶어서 내가 뭐 파트너들을 어떻게 한다. 그거는 별로 다 알기 때문에. 않죠. 네. 맞아요. 자, 오늘의 조직도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네. 자, 오늘 또 중국어 한마디. 네, 해주셔야죠. 오늘 중국어는 요즘 회의 정말 많이 하죠. 네. 저도 일주일에 한 4일은 온라인상에서 한국이랑 아니면 중국 내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회의를 하다예요. 회의 그 자체 명사로 보면은 회의. 회의. 둘 다 이제 사성으로 명사로 회의인데요. 회의를 열다, 회의를 하다. 그 표현은 앞에 열다 할 때 열 개자를 써서 카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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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성 사성이에요. K-A-I, 카이, 회, H-U-I, 사성, 회 쓰는데요. 카이회, 이 카이 앞쪽에 쓰는 열다라는 동사가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문을 열다 그러면 카이먼, 수업을 하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수업을 하다 그러면 수업을 열다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중국은 다 이제 열다라고 써서 카이커 이렇게 쓰고 회의를 열다, 회의하다도 카이회. 카이회. 네, 요즘 회의 참 많죠. 우리 네. 지난 시간에 사업 설명회 할 때 네. 事业
事业说明会할 네, 때 그때도 그 회의 글자죠. 똑같은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업 설명회를 열다 그렇게 말하면开事业说明会그 앞에도 동사 네, 카이가 될 수가 있겠죠.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저 좀 뭐야 또 이러고 있어. 이게 아이고, 말이 갈수록 회원이 하와. 왜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만나요. 주에 뵙겠습니다.